안녕하세요. 신선트랙입니다. 지금 킥보드를 타고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와, 좀만 타는 데는 또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뭐 이왕 킥보드 가져왔으니까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차선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주행을 하게 되면 후방을 주시할 수 없어서 차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사이드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역주행했는데요. 뭐지? 뭐야 이건? 신발은 반스커인데 반스가 원래 보드 타는 용도로 나온 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잘 안 미끄러졌어요. 킥보드는 레저로 타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수상 스포츠예요. 신발 다 더러졌네요. 이거 산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우비를 써서 다행이지 옷 다 젖을 뻔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걷는 것보단 빠르고 재밌었습니다. 연기가 나길래 뭔가 했더니 코코넛 껍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킥보드를 타니까 땀이 펄펄 난다 진짜. 그래서 여기 도로 상황은 되게 많이 울퉁불퉁해가지고 킥보드 타기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파당에 왔잖아요. 이 파당은 잠깐만, 운동을 하면 이온음료를 마셔줘야 돼요. 아니면 그 땀으로 제네질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근육강련이나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파당이란 지역은 미낭카바우 족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미낭카바우 족이 뭐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당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좀 특이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 지붕이 뾰족한 좀 특이한 지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전 세계에 몇 없는 모계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재산을 딸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낭카바우 쪽에 요리도 많은데, 네, 그 요리들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에마 이거 싱싱이, 이거 쿠팡에서 9만원에 샀고요. 그래서 이 싱싱이를 타고 이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덥고 습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코넛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낭카바우족 요리에는 코코넛으로 만든 요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한번 먹으러 갈 거고요. 싱싱이를 타고 한번 더 가보죠. 여기 이렇게 끝에 뾰족하게 생긴 지붕이 미낭카바우의 그 루마 가당이라는 지붕입니다. 이게 미낭카바우족이 사는 지역은 이 지붕이 많이 보여요. 와, 저기 KB 국민은행 있어요. KB 국민은행 미쳤죠. 이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가 섞였네요. 여기 또 CGV가 있어요. 또 이것도 루마가당이랑 섞여 있는데 확실히 한국 그 인프라가 많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파당 주변에는 산이 많아서 이렇게 멀리서 안개 낀 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레스토랑 셀라맛이라고 해서 파당에서 규모 있는 전통 음식점이었습니다. 헬로. 지금 한 출발한 지 1시간 반? 1시간 반 만에 온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히 걸어서 오는 것보단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손 씻는 물이고,
여기 파당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못 든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는 물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여기 파당에서 먹어봐야 될 음식. 저는 일단 른당이라는 음식. 오, 른당. 예. 땡큐. 네, 이렇게 음식이 반찬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나시 파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시는 밥을 뜻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반찬들은 다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아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네요.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우쿨렐레를 가지고 구걸하는 노래꾼들이 어딜 가나 있었어요. 강제로라도 듣긴 했으니까 팁은 드려야겠죠 뭐. 보통 현지 사람들은 1,000루피아에서 5,000루피아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00루피아 냈습니다. 팁을 줬으면 끝낼 법한데. 네, 드디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당 지역의 그 특색 있는 그런 반찬 요리들을 나시 파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른당입니다. 네, 른당은 많이 유명해요. 그 인도네시아 5대 국가 요리에 뽑힌 요리기도 하고, 그리고 BBC 선정 1, 2위를 하기도 했어요. 세계 음식 1위인가 2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른당은 많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아마 이게 굴라이 아얌일 거예요. 굴라이 아얌은 른당을 살짝 덜 졸였어요. 그래서 국물이 이렇게 흥건하고, 저 뒤에 있는 거는 그 이칸 발라도라고 해서 고추장을 버무린 그런 생선 요리예요. 그리고 여기 뭐 콩나물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먹는 게 아니고 골라서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먹은 만큼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른당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콩나물도 먹어보고, 그리고 아양 굴라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세 개만 먹어보고 나머지는 안 먹을게요. 른당은 그 고기를 천천히 길게 익히는 음식입니다. 코코넛 밀크랑 다양한 향신료를 넣고, 보통 소고기 같은 거, 소고기나 닭고기를 오랫동안 졸여요. 그래서 른당이란 게 고추도 들어있어가지고 많이 매워요. 매운데 이 매움을 그 코코넛 밀크가 잡아줘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밥은 우리나라처럼 찰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많이 부슬부슬합니다. 른당 많이 뻑뻑하네요. 이거 잘라서 못 먹겠어. 와, 일단 국물만 먹어봤는데, 와, 엄청 맵습니다. 와, 이거 카운터 어때, 근데 이게? 처음엔, 이게 맵나 싶다가도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입안에서 면맛이 확 퍼져요. 달기도 하고 살짝 코코넛 향이 나고, 버터의 감칠맛과 고기의 육즙, 그런 게 다 셋 다 조화롭게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음식이 있을까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거 국물이 엄청 기름져요. 이렇게 국물이 엄청 기름집니다. 이것도 아마 팜유를 썼겠죠. 생각해보니까 팜유, 코코넛 밀크, 그리고 아까 봤던 코코넛 껍질을 태우는 것처럼 야자는 파당 지역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산물인 것 같아요. 소 뒷다리살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뻑뻑한 느낌의 고기 종류입니다. 이 른당이란 거는 오래도록 졸이다 보니까 고기가 진짜 말랐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퍽퍽하다?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이빨이 엄청 잘 껴요. 른당 평점 5점 만점에 3점. 호불호가 안 갈릴 맛. 하지만 이에 너무 낀다. 그리고 콩나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 콩나물 무침이랑 맛이 똑같아요. 네. 콩나물 왜 이렇게 맛있냐? 콩나물 무침 평점은 4점. 우리나라 거보다 뭔가 좀 더 산뜻한 콩나물 무침 맛. 른당을 다 먹었으니까 이거 굴라야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확실히 그 윤당보다 덜 줄여가지고 색깔이 연합니다 진짜. 윤당은 소스를 농축하다시피 줄여가지고 이렇게 진한 반면에 이거는 그냥 일반 요리처럼 빨리빨리 끓인 거예요. 윤당은 한 번 졸이는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졸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1시간, 2시간 정도 졸인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덜 졸였으니까 고기가 확 부드럽겠지 않아? 확실히 안 뻑뻑해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고기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부위는 닭가슴살이었는데요.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맛있다. 굴라이아얀 평점 4점. 눈당보다 부드러운 고깃결. 하지만 소스가 고기에 덜 배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오렌지 생산국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뭐 마땅히 먹을 음료수가 없다 그러면 아이스 제록을 시키면 됩니다. 아이스 제로 그 오렌지 주스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다. 아이스 제록 평점 5점. 별이 5개. 인도네시아 필수 음료수예요. 꼭 드셔보세요. 근데 밑에 설탕이 깔려져 있어가지고 오 답니다. 오. 네, 그래서 나시 밥이랑 문당이 3만 루피하고요. 이게 그 굴라이 아얌 그리고 이게 아이스 제로 합해가지고 67,000원 루피아가 나왔어요. Terima kasih. Nasi rendang pakai bumbu. 코드를 맡겼으니까 야. Terima kasih. Ya. Terima kasih. Pulang dah dulu lagi sekilo kan. Ini sepatu deh. Ini sepatu. 아, 네. Ini sepatunya. sorry. 제가 여기까지 해서 5km를 온 거예요. 5km를 왔는데 1시간 반. 근데 걸어서 온 거랑 똑같네? 뭐네? 아니 기분 탓일 거예요. 싱싱이는 절대 절 의심케 하지 않아요. 또 5.5km를 가서 숙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와, 이거는 거의 뭐 루마가당의 끝판왕인데요. 엄청 크다. 숙소 돌아가다가 수마트라 섬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 서부 수마트라 대모스크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파당의 랜드마크라고 들었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옆에는 이렇게 커다란 성도 있습니다. 와, 진짜 웅장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외국에 온 기분 많이 들어요. 저기는 단체지만 저는 싱싱이와 함께 힘이 많이 더러워졌네. 그래도 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예상치 못하게 비까지 맞으며 나돌던 여행은 최악일 거라 생각했는데 매우 신선하고 시원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쯤은 얼매인 마음들을 모두 던져놓고 비를 맞으며 여행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도착.